최근 가족과의 송사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방송인 박송 씨가 모처럼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돌잔치를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10월 14일이었군요. 잠실에 있는 유명 호텔에서 돌잔치를 했는데 딸이 마이크를 잡았군요. 아빠를 닮은 모양입니다. 여기에 돌잔치에 안지용 기자가 다녀왔다면서요? 네, 다녀왔습니다. 저도 오랜 친분이 있어서 참 연예 기자는 조문도 가야 되고 결혼식도 가야 되고 돌잔치도 가야 되고 취재를 위해서 참 많은 일을 하시네. 개인적으로 박송 씨는 제 결혼식도 사회를 본 분이기도 해서 그렇군요. 네, 주례는 그러면 이순자 선생님이셨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마침 그러네요. 네, 아,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는 게 박수홍 씨 하면 좀 검소의 아이콘인데 왜 저렇게 고급 호텔에서 돌잔치를 했는지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호텔이 저 김다희 씨랑 신랑 신부가 처음으로 만난 장소입니다. 그러면 호텔에서 미팅이나 소개팅을 한 거냐 그건 아니고 그때 호텔에서 자선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처음 만나서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딸의 첫 번째 생일 잔치를 해주고 싶다 그런 의미로 저곳에서 하게 됐던 거였죠. 네. 그리고 실제로 저 현장에서 참석을 했을 때 안타까웠던 건 지금 송사에 걸려 있기 때문에 가족들, 부모, 형제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모나 그러니까 할아버지나 큰아버지는 없었지만 너무 안타깝네요. 손녀 결혼식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고 삼촌 고모부부 외삼촌 없다는 거 너무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박수홍 씨가 더 멋진 돌잔치를 해주고 싶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모인 이분들이야말로 진짜 나의 가족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날 돌잔치는요. 사회는 친한 후배인 손원수 씨가 받고요. 박경림 씨 비롯해 최지우 씨, 김용만 씨, 김수용 씨 많은 측근들이 참여를 했고요. 특히 저 돌잡이에서 마이크를 잡았을 때 아빠인 박수홍 씨를 따라서 마이크를 잡았다는 것 때문에 부부 모두 굉장히 흡족해했고 주변에서도 아주 큰 박수를 쳐줬습니다. 박 변호사. 네. 지금 박송 씨가 지금 송사에 1차 결론은 났습니다. 맞습니다. 그 형 부부에 대해서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되면서 어떻게 보면 박송 씨는 이제 승소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아직 재판이 더 남아 있다면서요? 어떤 겁니까? 아직 민사 손해배상 재판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지금 198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상태고요. 2021년에 제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이 소송이 끝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친형 박모 씨 그리고 형수 이모 씨를 상대로 116억 원의 손해배상을 처음에 청구를 했다가 청구 취지를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하다 보니까 20년 가까이 받지 못했던 정산금이 수십억 원이 더 있다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198억 원까지 청구 취지가 확장된 상태인 겁니다. 198억이면 정말 큰 금액이잖아요. 정말 큰 그만큼 형과 형수가 본인을 상대로 큰 돈을 사기쳤다 아니면 횡령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현재 형사 사건에서 법정 구속이 되었고 3년 6개월의 실형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가법 위반 횡령 혐의로 구속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이미 유죄가 판결된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이 형사심에서의 3년 6개월의 판결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이제 법정 구속이 됐잖아요. 네. 저 돈을 나중에 뭐 198억이 다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큰 돈을 배상해라라는 판결이 내려졌을 경우에 내가 갚을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론 갚을 능력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 받을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 가압류 이런 처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이런 소송 단계들을 잘 밟아 나가면 지금까지 정도의 198억 원 전부를 받을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일정 부분의 그 금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일정 부분에 대해서 내가 동생한테 배상하겠다라고 하면 형사심에서 물론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만 대법원 판결은 그 형량 이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조금 뭐 감형되거나 뭐 이런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뭐 양형 인자로 일정 부분 참작이 될 수는 있습니다. 원래 횡령이나 사기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변제를 했을 때 양형 요소로 참작을 해주는 그런 요소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8억 원 같이 이렇게 너무 큰 액수가 걸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배상을 하는지에 따라서도 좀 형량에 참작을 할 요소인지 아닌지가 좀 고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진영 기자,
직접 이 판결 이후에 박수홍 씨와 통화를 해보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민사 재판 같은 경우도 4년 전에 청구가 됐는데 이게 올해 처음부터 올해 처음 이제 변론길이 시작됐는데 그 이유는 형사 재판에 어느 정도의 판결이 나와야지 그걸 기점으로 피해 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고요. 사실 이 재판 시작될 때 이미 박수홍 씨는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모두 걸어놨고 이걸 법원에서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즉 예. 임의로 재산은 처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민사 재판이 진행될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번 2심 재판부에서 사실 항소심에서 무려 1년 6개월이 형이 더 늘어났거든요. 예. 1심 2년에서 3년 6개월이로.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박수홍 씨에게 단 한 번의 사과를 한 적도 없고 합의 의사를 내비친 적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죄질이 좋지 않게 봤는데 이거 관련해서 박수홍 씨 측 변호인의 분석을 들어보면은 지금은 어차피 형사적으로 해서 유죄를 벗을 수 없는 상태에서 재산 지키기 쪽으로 나간 게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합의금을 제시하거나 혹시라도 본인들이 그런 의지를 내비쳤을 때 그게 또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적으로는 아직까지도 본인이 계속 억울하다는 항소심이 끝난 후에도 억울함을 표하면서 지금 대법까지 가게 됐고요. 그 와중에 민사소송에서 최대한 재산을 지키는 방향으로 본인들의 법률적인 의지를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박수홍 씨의 형수죠. 예. 항소심 재판 이후에 말이 안 된다, 꿈이었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어서 말 못할 것 같다, 이건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소송이라는 게 박 변호사 쌍방이 있고 패소한 쪽에서는 억울하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들이 이제 재판 과정에서 공개가 됐고 그런 면에서는 그래도 형과 형수가 이 시동생한테 어느 정도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조금 동정의 여론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끝까지 그러면 지금 안지영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재산이라도 지켜보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박수홍 씨에게 직접적으로 사과를 하거나 이랬다면 참 좋았겠지만 어떻게든 끝까지 형사심에서도 난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렇게 억울하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도 훨씬 더 재산을 지키는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라고 보입니다. 예, 돌잔치도 했습니다만 가족이 없는 상황에서 친구와 지인들 사이에서 이 돌잔치를 한 박수홍 씨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드는군요.